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과 석사과정 재학 중인 황호연입니다. 이번 페이퍼 리뷰 세미나에 준비한 논문은 CPPR 19년도에 역습된 Learning Loss for Active Learning이라는 논문입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의 입력값과 그에 맞는 출력값이 같이 학습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의 예로는 감성 분석이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이미지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더 많은 수의 데이터를 학습시킬수록 더 좋은 네트워크 성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ECCV 18년도에 나왔던 논문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점점 많은 수의 데이터가 학습될수록 애큐러시 성능이 좀 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레이블이 존재하는 데이터를 얻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제 레이블링을 이제 디텍션 같은 데스크에 레이블링 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것도 상당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이블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며 좀 더 이제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클래시피케이션보다는 이제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이 더 레이블링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모델 종류별로 레이블링에 대한 코스트가 상당히 비싸질 수가 있고 의료 도메인 같은 이제 전문적인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들은 그에 대한 레이블에 대한 코스트가 훨씬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레이블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용된 것이 이제 액티브 러닝입니다. 액티브 러닝의 프레임워크는 이제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이제 초기에 소량의 이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초기 모델에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된 모델에 이제 레이블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인퍼런스를 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큰 데이터를 먼저 이제 전문가에게 어노테이션을 받아서 이제 레이블 데이터에 추가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큰 데이터를 먼저 처리를 함으로써 모델의 성능을 더 빨리 올리는 것이 이제 액티브 러닝의 방법입니다. 액티브 러닝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을 정의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Uncertainty Sampling과 Query by Commit 그리고 Expected Model Change 같은 옛날부터 사용해왔던 액티브 러닝 기법들이 있고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이제 코어셋이라는 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러닝 로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Uncertainty Sampling입니다. Uncertainty Sampling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Least Confident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모델이 나타내는 컨피던스가 가장 낮은 데이터부터 쿼리를 주는 방법인데 이제 각 클래스가 속할 확률이 가장 높은 값이 그 값이 이제 가장 낮은 데이터부터 쿼리를 주는 방식입니다. 이제 아래 표와 같이 클래스별의 이제 프리딕션 값이 가장 높은 값이 그 중에 이제 그 가장 높은 값 중에 가장 낮은 값을 가지는 데이터부터 먼저 쿼리를 줘서 레이블링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지널 샘플링입니다. 마지널 샘플링은 이제 각 클래스가 속할 확률 중 이제 아까는 가장 높은 확률만 확인했는데 탑 1 확률과 탑 2 확률을 모두 확인하고 그 두 확률의 차이가 가장 적은 데이터부터 쿼리를 주는 방법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이제 두 번째 인스턴스가 가장 먼저 쿼리를 받았는데요. 그것은 이제 탑 1 확률이 이제 0.34고 탑 2 확률이 0.33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이제 0.01로 가장 낮기 때문에 먼저 쿼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트로피 샘플링입니다. 엔트로피 샘플링은 이제 엔트로피가 가장 큰 데이터부터 이제 쿼리를 주는 방법인데요. 엔트로피가 클수록 이제 불확실성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인스턴스의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그 값이 가장 큰
인스턴스부터 먼저 쿼리를 주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제 쿼리 바이 커미트라는 방법입니다. 쿼리 바이 커미트는 이제 시계의 커미트, 즉 모델의 이제 디스어그리먼트 정도가 높은 데이터부터 이제 쿼리를 주는 방법인데,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이 이제 모델이 이제 3개가 트레인 됐는데 각각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가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가 다른 3개의 모델을 합쳐서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회색과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회색과 이제 노란색은 이제 정확하게 3개의 모델이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빨간색은 이제 3개의 모델이 각각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디스어그리먼트 정도가 높은 데이터들인데, 이제 이런 데이터들 먼저 전문가에게 쿼리를 줘서 어노테이션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또 비슷한 방법인데, 이제 expected model change라는 방법입니다. expected model change는 이제 현재 모델의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를 가장 크게 변경시키는 데이터부터 쿼리를 주는 방법인데, 이제 예를 들어 여기 화살표에 나타난 이제 색칠되어 있지 않은 이 동그라미가 이제 클래스를 바꿨을 때 그 모델의 디시전 바운더리가 변하겠죠. 근데 그 변하는 정도가 가장 큰 데이터부터 쿼리를 줘서 전문가에게 어노테이션을 맡기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에서부터 많이 사용해왔던 액티브 러닝 기법인데요. 이제 이건 이제 아이클리어 17년도에 학습된 코어셋이라는 논문에서 나타난 기법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최소 반지름의 길이로 이제 언레이블 데이터를 전부 포함하는 이제 센트로이드 코어셋을 찾아서 그 코어셋 먼저 쿼리를 주는 방법인데요.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원의 반지름이 최소가 되게 하는 원과 이제 그 원이 이제 모든 언레이블 데이터를 포함하게 하는 이제 센트로이드를 여러 개 잡아서 그것 먼저 이제 쿼리를 줘서 레이블을 추가함으로써 주변 데이터들을 좀 더 용이하게 레이블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기법입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러닝 로스 기법인데요. 이제 액티브 러닝에서 이제 러닝 로스라는 기법은 이제 타겟 네트워크 모델에 이제 로스 프리딕션 모듈을 붙여서 함께 학습을 진행하는 모델인데요.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언레이블 데이터를 새롭게 붙인 로스 프리딕션 모듈을 통해서 로스를 예측해서 그 로스를 통해서 이제 uncertainty를 판단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전문가에게 어노테이션을 맡기는, 로스가 큰 데이터부터 이제 어노테이션을 맡기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음이 이제 러닝 로스 모델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이제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을 때 모델에서 이제 타겟을 예측할 것이고, 그 예측한 타겟과 인풋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한 차이를 타겟 로스라고 하는데, 그 로스를 이제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는 게 보편적인 모델 학습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안하는 모델에서는 네트워크 모델 아래에 로스 프리딕션 모듈이라는 모듈을 추가를 시킵니다. 그 모듈을 통해서 인풋에 대한 로스를 예측하고 그 예측된 로스와 앞서 나타난 타겟 로스를, 그 두 개의 로스를 학습을 시키는 게 로스 프리딕션 모듈인데, 그 로스를 이제 로스 프리딕션 로스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네트워크는 타겟 로스와 로스 프리딕션 로스를 함께 학습시키는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스를 학습시켜서 uncertainty 불확실성을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만 적용했던 이제 기존 모델들과는 달리 러닝 로스 기법에서는 리그레션 태스크에서도
이 uncertainty를 판단하는 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타겟 네트워크 아래 달려있는 로스 프리디션 모듈의 구조인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모델의 이제 미드 블럭들의 마지막에 특정 레이어를 붙여서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인데, 각각의 미드 블럭 마지막에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그리고 렐루가 합쳐진 레이어 층을 붙여서 나온 이제 피처들을 컨캣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컨캣된 값을 다시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로스를 예측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로스를 예측할 때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위에서 이제 피처들이 디멘전이 높은 이미지나 뭐 다른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 차원이 상당히 높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통해서 이제 차원을 줄여줘서 좀 더 이제 모델을 이제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모델들은 학습이 진행되면서 이제 로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로스 프리딕션 모듈을 학습시키는 것이 이제 어렵게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로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본 논문에서는 랭킹 로스라는 로스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인풋에 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리딕트 로스와 이제 실제 로스들 이제 둘 다 활용하는 것인데요. 하면서 이제 특정 마진을 이용해서 어떤 것이 더 크냐 작냐만 고려하기 때문에 이제 로스에 대한 스케일 체인지를 무시한 로스 펑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특정 마진 이상으로 더 커야지 페널티를 안 받고 특정 마진 내로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페널티가 시작되는 그런 로스 펑션입니다. 이제 학습에 사용되는 토탈 로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이제 기본 네트워크의 로스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랭킹 로스에 관해서 이제 두 개를 이제 미니 배치 사이즈로 노멀라이즈를 해주고, 이제 랭킹 로스 관련해서는 이제 람다의 비율로 해서 타겟 네트워크에 대한 로스와 합쳐주는 것이 이제 토탈 로스라고 정의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사이퍼10 데이터를 이용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로스 프리딕션 퍼포먼스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액티브 러닝이 이제 초기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고 이제 한 1000개씩 추가를 하면서 모델의 퍼포먼스를 확인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1000개의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다음 이제 언레이블 데이터를 로스 기준으로 이제 랭킹을 매깁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가 높은 것부터 이제 어노테이션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로스의 랭킹을 예측한 정확도, 그것을 확인하는 그래프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1000개의 데이터를 이용했을 때는 로스에 대한 랭킹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점점 이제 이터레이션이 반복될수록 랭킹 어큐러시가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 논문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퍼포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좌측 그래프는 이제 사이퍼10 데이터를 이용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액티브 러닝 퍼포먼스입니다. 처음에 이제 초기 데이터로 진행을 했을 때는 상당히 낮은 어큐러시를 나타내지만 1000개씩 레이블링을 진행을 해서 학습한 결과로는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러닝 로스 기법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고 이터레이션 과정에서도
가장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은 이제 파스칼 VOC 데이터를 이용한 OZ 디텍션 태스크의 액티브 러닝 퍼포먼스인데요. 이제 MAP가 초기 모델에서는 모든 기법에서 낮은 성능을 보였지만 점점 학습이 진행될수록 당연히 성능이 오르겠지만 마지막에 이제 전체 학습을 시켰을 때 제한한 러닝로스 기법이 가장 높은 MAP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휴먼 포스 에스티메이션 이제 리그레션 태스크에서 나타나는 이제 퍼포먼스인데요. 이터레이션이 계속 진행될수록 러닝로스 방법을 사용한 퍼포먼스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이제 회기선이 플랫이 나타나 있는데요. 위에 존재하는 것이 이제 로스를 예측해서 나타난 회기선이고 아래에 나타난 것이 이제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나타난 회기선인데 로스를 예측해서 나타난 회기선이 좀 더 유의미한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러닝로스에 대한 결론입니다. 러닝로스 모델은 이제 기존 액티브 러닝 방법들에 비해서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불확실성을 비교하는 액티브 러닝 기법들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로스를 학습시켜서 예측을 하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러닝로스는 이제 리그레션 태스크에도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가지 태스크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로스를 학습시켜서 이제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것이 정말 흥미로워서 본 논문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